가면은 상품 팔고 신문 파는 데가 육각형이라고, 키오스크가 육각형이라고 그랬죠. 육각형이, 우리는 철학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양 철학이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제가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별로 우리 쪽이 거기에 대한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게 육각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사각형은 사각형대로 완벽하다 하고 뭔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르네 마그리트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했던 초현실주의 작가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작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 르네 마그리트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플라네르의 예술입니다. 이게 플라네르거든요. 플라네르 등장은 도시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도시가 변화했을 때 그 새로운 변화된 도시를 제가 오스만이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보셨죠? 그걸 그때 변화하는 걸 일반 사람들은 땅값 오르겠구나, 이 정도가 아닌 의지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낸 거죠. 혹시 여러분 나가사키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가보셨겠죠, 나가사키. 나가사키 가시면 사루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루쿠가 일본말로 아루쿠가 걷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루쿠 프로젝트가 있어요. 걸어요. 그리고 거기 마스코트가 사루쿠 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걷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플라네르가 돼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전부가 플라네르입니다. 어떤 것은 사롭고 이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자기 혼자서 돌게 만드는 거. 사롭고 누군가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롭고 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롭고 식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도시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사키를 얘기할 때, 여러분 나가사키는 소주의 본향입니다. 아십니까? 일본 통신사가 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이키시마라고 하는 조그만 섬을 거쳐 대마도를 거쳐 우리 부산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나가사키가 소주가 유명합니다. 갑자기 땡기네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시의 시민들이 전부 플라네르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음식으로 알리고 공부를 같이 하고 안내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걸 시민들이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네르가 도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시를 읽어내는 주체로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 광장도 만들어지고 이런 다양한 게 만들어지는데 말 그대로 도시가 하나의 텍스트처럼 구획화되고 정리되고 그 텍스트 위에 새로운 도시의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진짜 해독해야 할 하나의 텍스트인 거죠. 레 미제라블을 보면요, 여기에 바도와 플라네르에 대해서 빅토르 위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도는 연금생활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할 일 없어 소일거리로 산책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변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 이런 거죠. 플라네르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파리 곳곳에서 뜻밖의 발견되는 재미나는 볼거리를 찾아 산책하는 개구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르갸맹이라고 해요. 의지적 산책자입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파리는 거리의 구경거리를 찾아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바도에서 시작되고 플라네르에서 끝난다. 이는 다른 어떤 도시도 가질 수 없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플라네르는 고갈되지 않는 자주적 행동, 이거죠. 그리고
모든 왕정은 바도에게서, 무정부는 플라넬에게서, 완전 뒤엎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플라넬에게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면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플라넬은 어떤 문학적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상상력을 얘기했고 인문적 사유를 얘기했던 게 같은 맥락이죠. 그의 성향은 결코 고전적인 취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본디 그다지 관습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관습적인 것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이런 거죠. 이게 있다면 에밀 졸라에게서도 플라넬은 등장합니다. 에밀 졸라에게서는 이 플라넬의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에티엔 랑띠라든지 목로주점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르셔름이나 이런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 시선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 공간 묘사라든지 파리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보들레르 역시 플라네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네르는 관찰자, 철학자, 예술가이다. 때로는 그는 시인이다. 대체로 그는 소설가 또는 모랄리스트에 가깝다. 그는 상황의 화가이며 상황이 제안한 영원한 모든 것의 화가이다 라고 보들레르는 얘기를 했어요. 벤자민 역시 얘기를 했죠. 제가 벤자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했던 얘기 중에 도시는 이야기책이며 걷기라는 언어로서만 해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라네르의 덕목입니다. 그의 말은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로서의 도시는 걷는 자, 그냥 걷는 자가 아닌 인문적 사유의 산책자 플라네르에게만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새로운 의미 생성자로서의 플라네르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주의 집행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난 산책의 취미가 있고 거리에 강렬한 색깔로 뒤먹인 벽들의 광고를 좋아한다. 라 허된 것들 그저 무시관로 이게 나오는 게 전부 뭐냐면요, 광고판이나 아니면 벽지에 붙어있던 슬로건이에요. 이걸 그대로 해놓은 거죠. 가장 사실적으로 이걸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저거에 대해서 자신의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적으로 도시를 읽어내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도법을 택한 거죠. 화자가. 랭보의 파르라고 하는 시는 진짜 더 나가버리는 거죠. 이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광고와 슬로건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이게 파르나의 시예요. 그는 그대로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대로 쓴 게. 하이데거 역시 얘기를 했죠. 시적 인간. 그가 말한 시적 인간 플라넬입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공간의 변화, 건축의 변화가 있었고 그 공간과 건축의 변화를 따른 그 공간과 건축을 새롭게 지배하려는, 다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학 장르에서는 탐정소설, 산문시, 사실주의 집행시, 그리고 새로운 인물 유형으로는 컬렉터, 탐정, 그리고 의지적 산책자, 도시의 산책자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새 유형의 인물이 작가의 메타포라는 거죠. 제가 바라볼 때는요, 적어도 작가는 컬렉터처럼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역사라는 이름의 자료를 수집하고요, 형사나 탐정처럼 사건의 구속 요소를 찾기 위해서 세부적인 단서를 채집해야만 되고요, 또한 의지적 산책자처럼 세세한 디테일을 모아서 그것을 개인적 통일성,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기억으로 변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의 메타포로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작가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문학과 건축, 도시 텍스트 읽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 산책자가 돼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도시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근데 광주 도시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겠네요. 한번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